자, 지금부터 24년 동백꽃 기출문제 풀이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두 다항식 A는 3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그리고 B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간단히 하면,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얘네 둘을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더했을 때 동료항끼리 계산하게 되면 얘는 2x제곱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y, 그리고 플러스 3y제곱. 자, 그래서 답은 어디 있죠? 네, 3번. 자, 이렇게. 자, 루트 마이너스 2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을 곱하고,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3을 더했을 때 a 플러스 b i라는 복소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실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얘 먼저 정리를 먼저 하면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얘는 2루트 2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 분모 또한 루트 2i로 바꿔주시고요. 분의 2루트 3. 자, 얘만 그럼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배법칙, 자, 이렇게 분배법칙 들어갔을 때 얘는 루트 6i,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인데, 자, 루트 2i분의 2루트 3을 우리가 요거를 실수화시키면 마이너스 루트 6i가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루트 6i와 마이너스 루트 6i는 지워지니까 답은 4. 자,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제시된 a 플러스 bi와 서로 같기 때문에 a는 4가 되겠죠? a는 4, b는 0.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4. 자, 3번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얘 해를 x는 하나는 알파, 하나는 x는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얘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하나랑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연립하는 방법, 대입법 사용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식인 2x-y 플러스 1은 0을 y는 2x 플러스 1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요 y가 2x 플러스 1이니까 두 번째 식인 이 y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은 8x 제곱에 플러스 x는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또 정리해주면 얘는 8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4.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7x가 마이너스 14가 나오겠죠? 자, 즉 x가 마이너스 2. 자,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따라서 문제 보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면 베타니까 답은 마이너스 5 둘이 더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각 시각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문제 그림에서 각 시각 90도니까 90도 표시해 줄게요. 자, 그리고 선분 AB가 2루트 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5의 길이를 가지고요. 자,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4일 때 선분 AC의 세제곱 플러스 선분 BC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선분 AC의 길이를 A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를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ABC의 넓이가 4일 때,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AB 곱하기 2분의 1이 4가 되겠죠. 자, 그때 AB는 8이라는 걸 일단 하나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이다.
2루트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를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b 값이 8이라는 걸 알았으니 a 플러스 b의 값도 또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하면, 자, 그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36이 되고,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은 6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어차피 a와 b는 길이기 때문에 답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a 플러스 b가. 자,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값이니까 얘를 ab 값과 a 플러스 b의 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려면 곱셈 공식 변형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 총 2개니까 여기 식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답을 내주면 되겠죠. 자, a 플러스 b가 6이고요. 그럼 6의 세제곱, 그 다음에 ab가 8이니까 마이너스 24, 거기에 6을 한 번 더 곱하세요. 자, 그럼 답은 6의 세제곱은 216이고요. 24 곱하기 6은 144. 따라서 답은 72.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복소수 z가 주어졌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찾아라.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중요 포인트가 z제곱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z제곱이 실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서 파악할 때 z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는 z제곱이 양의 실수일 때, 하나는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죠. 자, 그러면 z제곱이 양의 실수일 때는 z가 실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는 z가 순허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z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잡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z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b가 0이면 되겠죠. 그리고 z가 순허수가 될 조건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되겠죠.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다 고려해서 만족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먼저 찾고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z 복소수가 자, 이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일단 식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분배 법칙 하게 되면 2k 플러스 ki 마이너스 3 플러스 2i. 자, 그럼 지금 얘는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i에 대한 항등식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i는 i끼리 묶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k 플러스 2i 그리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3. 자, 그럼 문제에서 아까 전에 z제곱이 양의 실수일 때와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실수 조건과 순허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값을 찾으려면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 그때 두 개의 k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는 2분의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k 합 마이너스 2에 2분의 3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6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는 0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문제에 주어진 게 지금 이 값을 찾아라고 했고요.
자,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단 알파 켤레와 베타 켤레는 각각 알파 베타의 켤레 복소수다. 자, 그럼 문제 2차 방정식부터 접근을 할게요. 자, 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굳이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빠르게 좀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0일 때 x 값을 먼저 빠르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근해 공식 이용하면 짝수 공식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짝수 공식 이용했을 때 3 풀마 루트 6i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두 허근이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가 3 플러스 루트 6i고요. 베타가 3 마이너스 루트 6i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의 조건이 알파의 켤레 복소수가 알파 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와 같으면 될까요? 베타 켤레와 같을 것이고요. 베타는요, 알파 켤레와 같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 곱하기 알파분의 알파 켤레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켤레. 자, 그럼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해줄 건데요. 지금 아까 전에 알파가 베타 켤레고 베타가 알파 켤레이기 때문에 알파가 베타 바고 베타가 알파 바이기 때문에 알파 바 자리에 베타를 넣을 수 있고요. 베타 바 자리에 알파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씩 정리해주면 알파분의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분의 알파.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통분해서 정리하게 되면 알파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알파 베타 값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합을 지금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알파 베타 값이라는 거는 결국 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성립하니까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5가 되겠죠.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접근을 하게 되면 5 가로 열고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15로 찾았으니까 15분의 자,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곱셈 공식 변형식을 활용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꿔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6제곱, 알파 베타가 15니까 마이너스 30. 자,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 따라서 답은 2.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7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 4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 A래요. 자, 그럼 A부터 한번 찾아보면 요 4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라는 거는 결국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조리제법 바로 들어갈게요. 자, x 4제곱의 개수 1, x 세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 x 제곱의 개수가 5, 그리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10.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의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제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바로 대입해보겠죠? 자, 그때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요 식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리제법을 시행하게 되면 1은 그냥 내리시고요.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그리고 또 곱해서 올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게 되면 0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조리제법을 들어가게 되면 2를 넣어주셔도 0이 되겠죠. 자, 그럼 1 내리고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5, 10.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4차 방정식에서의 모든 실근의 합.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나올 수 없어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과 2가 결국 실근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 즉 1이라는 걸 먼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8의 모든 허근의 곱이 b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또 정리할게요. 자, x 세제곱이 8이면 이 8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결국 3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과 같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면 x-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지금 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x는 2라는 실근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는 b의 값은 실근이 아니라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요 뒤에 있는 요 2차 식에서 허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허근의 곱이라는 건 어차피 2차 방정식, 2차 식이기 때문에 두 허근의 곱을 찾는다라는 건 결국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의 곱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결국 a분의 c와 같으니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 얘가 결국 b의 값이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8번 xy에 대한 2차 식이 주어져 있고요. 얘가 xy에 대한 두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얘부터 정리를 해주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x 차수 높은 거 x제곱부터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x 1차 이렇게 두 개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묶게 되면 플러스 a-y의 x. 자,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 처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로 묶어주시고요. 2y의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 이렇게 내림차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결국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인수분해 파트에서 크로스로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걸 써먹으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보면 2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은 2y 플러스 3과 그리고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리고 x제곱은 x와 x의 곱이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때 이렇게 크로스로 하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한 값이 얘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거에 마이너스 어떤 거에 플러스를 줘야 되냐. 얘한테 마이너스 얘한테 플러스를 줘야 둘이 더했을 때 a 마이너스 y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1은 x의 개수인 a-y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동료항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2는 a-y와 같아서 즉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9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9번 x에 대한 항등식 문제에서 이렇게 식이 주어졌고요. 자, 얘에 대해서 a0가 마이너스 27일 때 a의 0부터 a의 6까지의 합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7이다 라는 거는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문제에 주어진 요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0, 0 플러스 p의 세제곱. 자, 그럼 결국 p의 세제곱은 x에 0, 0 모두 다 0을 넣어주게 되면 결국 우변에는 a의 0만 남겠죠. 이렇게. 자, 즉 얘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마이너스 27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p 값을 하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p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여기다 따로 적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값의 합을 찾으래요. a의 0부터 2, 4, 6 값의 합을 찾으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적당한 값 x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요. 연립을 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대입을 할 건데 얘가 0, 2, 4, 6이 나오려면 x에 먼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1을 한번 대입하게 되면 1제곱 더하기 1이니까 2, 그리고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결국 마이너스 1이니까 자, a의 제로, 그리고 여기에 1 들어가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의 6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 좌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이 나오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 1. 자, 얘가 마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전체 세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7이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0 거기에 더하기가 아니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a1.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2 더하기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해줘야 더해야지 빼야지 결정을 해야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더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 식을 더해 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8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에 a0.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차피 얘랑 얘는 사라지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결국 얘가 될 텐데 얘는 마이너스 28이 돼야 되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4를 곱해야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0번에 보면 일단 문제가 많이 긴데요. 얘는 20년 6월달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문제를 딱 처음 접했을 때 이 유형을 풀어보지 않았으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는 x제곱과 gx는 ax 플러스 6a제곱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 하고요. 자, 직선 y는 g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d,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했을 때 삼각형 COD의 넓이 S1, 사각형 OEAD의 넓이를 S2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얘부터 좀 그림을 키워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볼게요. 자, 문제를 좀 가렸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fx는 x제곱입니다. 자, 얘가 x제곱이고요. y는 x제곱,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자, 그리고 문제에서 gx는 ax 플러스 6a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ax 플러스 6a제곱.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때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대요. 요 점이 되겠죠? 요 점과 요 점. 자, 그리고 직선 y는 g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 자, 그럼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D. 여기가 D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E. 점 A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2라고 했어요. 자, 그때 삼각형 COD의 넓이를 S1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COD는 얘가 되겠죠? COD.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OEAD, OEAD, 요 사각형의 넓이를 S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S1분의 S2의 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이 그래프가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이 직선 그래프는 지금 두 점에서 교점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x제곱은 ax 플러스 6a제곱, 즉 y값이 서로 같겠죠. x가 같은 값을 가질 때. 자, 그럼 요거 우리 정리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a제곱은 0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때 얘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3a와 x 플러스 2a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 x 값은 3a 또는 x는 마이너스 2a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얘를 좌표점을 찍게 되면 얘가 3a고 얘가 마이너스 2a니까 요 점 A의 x좌표값이 3a고요. 요 점 B의 x좌표값이 마이너스 2a라는 걸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때 여기가 3a라는 x좌표값을 가질 테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a라는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면 지금 직선 그래프가 ax 플러스 6a 제곱이니까 그때 x 절편값 마이너스 6a여서 6a라는 길이를 가지겠죠. 자, 그리고 점 D, 얘 같은 경우는 y 절편값이니까 6a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a 제곱.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형 COD의 넓이를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이 넓이는, 즉 S1은 6a 곱하기 6a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8a의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S1의 넓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2의 넓이 구할 겁니다. 자, 그럼 S2의 넓이는 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죠. 자, 그러면 아랫변과 윗변 그리고 높이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의 x 좌표점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얘가 결국 y 값을 가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9a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때 S2의 넓이를 구해보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15a 제곱 곱하기 높이 3a에 곱하기 2분의 1 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45a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제가 S1분의 S2가 문제에서 P분의 Q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S1이 18A 세제곱이고요. S2가 2분의 45A 세제곱이니까 결국엔 S1이 18A 세제곱 분의 2분의 45A 세제곱. 즉, 얘는 약분되면 4분의 5가 나오겠죠.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자연수 PQ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P와 Q는 서로소다. 서로소인 거 확인했으니 얘네 둘만 더하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4와 5를 더하면 9.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 1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리고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이다. 조건이 주어졌고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인데요. 자, 그럼 일단 문제에 주어진 얘를 가지고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를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식에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x가 1값을 가지니까 허근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죠. 자, 그때 얘가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다. 자, 그때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면 얘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요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얘는 x 세제곱은 1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x가 오메가일 때 결국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성립하므로 기억은 맞겠죠. 자, 그리고 니은 한번 맞는지 틀린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아까 전에 여기 인수분해 이렇게 됐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오메가 한 허근과 다른 하나의 허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가 x 자리에 내가 오메가를 넣어주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겠죠? 자, 그럼 이제 디귿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보면 오메가의 2024제곱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 조건에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2024제곱을요.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2024를 오메가 세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674의 제곱으로 묶일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더하기.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가 있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곱한값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오메가는 둘이 곱한 값은 1이니까 얘는 1. 자, 즉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를 식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맞아서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이렇게 일단 주어졌고요. 자,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i 제곱, 세제곱, 4제곱.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이죠. 자, 그래서 얘는 순화성을 가지니까 i의 5제곱,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주어진 얘를 한번 좀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i의 n제곱,
그리고 i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더하기 i의 n 곱하기 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i의 n 플러스 2제곱이니까 i의 n제곱 곱하기 i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에서 i의 n제곱, i의 n제곱, i의 n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i 플러스 i 제곱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 계산되고요. 즉 i의 n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 지금 얘가 결국 fn이 되겠죠. 문제에 주어진 이 fn식을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수월할 테니까.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f의 5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요 식에다가 n자리에 5를 넣어주게 되면 f5는 i의 6제곱이다.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i부터 i 4제곱까지는 순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i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fn이 f의 n 플러스 3과 같다. 자, 그러면 n은 어차피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f1은 f4와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f1이 f4와 같냐? f1 같은 경우는 1 들어가면 i의 제곱이기 때문에 i의 제곱 될 거고요. 4 들어가면 i의 5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i 제곱과 i의 5제곱이 지금 서로 같냐 묻는 건데 얘는 같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디귿 볼게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F1부터 F50까지의 합인데 지금 보겠습니다. F1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결국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F2 같은 경우는 i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i. F3 같은 경우는 i의 4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1 되겠죠. 자, F4까지만 더 한 번 더 해볼게요. F4가 들어가게 되면 n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i의 5제곱이 돼서 얘는 플러스 i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4개만 싹 더해봤을 때 0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F50까지의 합이라는 거는 48까지, F48까지는 전부 다 0이 될 거고요. 남은 거 F49랑 F50 요렇게 두 개가 남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얘를 총 1부터 50까지 4개로 끊었을 때 0이라는 걸 확인했듯이 거꾸로 4개씩 끊어도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앞에 거 2개가 이렇게 남겠죠. 즉 F49와 F50의 합은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i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따라서 답은 4번. 자, 다음 1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그래프와 직선 y는 2bx 플러스 6이 만나지 않도록이에요. 만나지 않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차함수 그래프를 딱 봤더니 이 식을 봤더니 얘는 지금 위로 블록한 그래프예요. 자, 그럼 위로 블록한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직선 y는 2bx 플러스 6. 지금 y는 2bx 플러스 6이면 기울기가 2b인데 자연수,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우상향 그래프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서로 만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는 건 알겠고 만난다라고 접근을 하고 나서 그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 그때 A와 B의 순서상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2bx 플러스 6. 자, 그때 우리 여기 식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 x제곱에 플러스 2b-2에 x 플러스 6-a는 0.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때 판별식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2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겠죠? 자, B'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A. 자,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서로 만나지 않겠죠. 여기서 식을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자, B-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A 두고요.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때 순서상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B라고 했을 때 차근차근 찾아보게 되면 A는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A가 1일 때 B는 1 되고요. 그리고 1,2 가능하겠죠. 6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리고 1,3. 1,4는 불가능하겠죠. 6보다 큰 값이 나와서. 자, 그 다음에 2,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2. 그리고 3일 때 3,1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3,2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6보다 작은 값이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4,1 가능하겠죠. 그리고 4,2 그리고 5,1까지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벌써 10개 찾았으니까 답은 2번. 자, 다음 14번 시작하겠습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이렇게 식이 일단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아라. 자, 얘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줘야 되는 문제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p1이 마이너스 24예요. 자, 그럼 어차피 얘랑 얘고 같고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으니까 일단 식을 조금 따로따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24구나.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분리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한번 분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4를 좌변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식 정리한 게 이렇게 식 정리가 됐는데 얘를 지금 조금 해석을 하게 되면 P1이라는 3차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PX라는 3차식이 있어요. X세제곱의 기수가 1인. 자, 그때 내가 X에 1을 넣었을 때 그 식에다가 내가 24를 더한 값이 0이다 라는 건 결국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개념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 식 자체를 우리가 일반화를 하게 되면 x, p, x에 플러스 24는 요런 다항식은 x-1 그리고 x-2 x-3 x-4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px 플러스 24는 이렇게 곱과 같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거든요. 자,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에 p-1 플러스 2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게 되면 120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결국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얘는 120에서 24를 빼면 96 따라서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96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 K에 대하여 K-2, X의 범위가 K-2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이차함수 fx의 최대값을 gk라 할 때 gk가 최대값 7을 만족시키는 모든 k값의 곱을 찾아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이차함수 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요식부터 살펴보면 얘 꼭지점의 x좌표값이 2라는 거는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그때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때 여기서 k가 만약에 3이라면 k가 3일 때 k가 3이면 x의 범위가 1과 3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그때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k가 3일 때 지금 k-2 그리고 k가 동시에 최대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최대값 7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좀 4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때 범위가 첫 번째 k-2와 k 사이니까 이 구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구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렇게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최대값 gk가 7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은 k-2가 될 거고요. 얘도 k-2. 그리고 얘는 k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k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때 gk가 7이라는 얘기는 결국 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fx, fk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7. 따라서 얘가 gk가 7과 같아야 하니까 그때 얘가 0이어야 되겠죠. 자, 그때 만족하는 k 값은 0 또는 4라는 거, 이렇게 두 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k-2가 최대값일 때 그때도 7을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때 k-2가 0 또는 k-2가 4가 될 때 그때 k는 2 또는 k는 6, 이렇게 두 개가 구해질 거예요. 자, 그때 만족시키는 모든 k의 값의 곱을 찾는다면 4와 2가 되겠죠. 따라서 두 모든 k의 곱은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6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다항식 fx를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x 플러스 a다. 자, 얘부터 한번 검산식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fx 다항식에 얘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qx, 나머지는 2x 플러스 a다. 이렇게 일단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2x 플러스 b에 fx를 곱한 얘한테 2x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x래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만든 요 식에서 우리가 양변에 2x 플러스 b를 곱해주면 좌변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곱할게요. 2x 플러스 b 1. 자, 그러면 2x 플러스 b를 얘한테도 곱해 주셔야 되고요. 얘한테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때 지금 요 뒤에 식, 요거 같은 경우를 지금 요거를 한번 전개를 해주게 되면 얘는 4x 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2bx 플러스 ab, 이렇게 식 정리가 될 건데요. 자, 그럼 요거를 지우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둘게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지금 요 식에서 제가 양변에 2x 플러스 b를 곱한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가 얘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지금 제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으니까 결국 얘로 나눈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식 정리를 좀 해주면 결국 나누는 식이 2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때 몫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 얘로 나눴을 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가 될 수 없으니까 얘를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2x로 묶을게요. 그러면 2x 제곱 2로 묶을게요. 2로 묶게 되면 2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저 뒤에 식은 요 식과 똑같이 나오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 나머지 정리할 때 식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x에 플러스 ab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요 식과 요 식이 서로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저기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어냈으니까 여기서 식을 다시 정리해주게 되면 얘한테 플러스 2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얘까지 묶어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뒤에 2부터 시작하는 거 요것들이 결국에는 나머지가 되겠죠. 더하기 2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플러스 ab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식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봤을 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x니까 얘로 나눈 거예요, 지금. 그때 몫은 얘가 되고요. 나머지는 얘가 될 테니 얘가 10x와 같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10이) 돼야 되겠고요. 그때 ab 값은 2가 돼서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b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가 1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아, 여기에 2가 곱해져 있구나. 그럼 얘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a 플러스 b가 6이라는 거.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거 얘랑 얘 값을 아니까 a-b의 전체 제곱의 값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b 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6이니까 6제곱에 마이너스 8 해주게 되면 답은 28.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17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 1차 함수 y는 hx에 접하는 두 2차 함수 y는 fx와 y는 gx에 대하여 두 함수 y는 fx, y는 hx의 그래프가 접하는 점에 x좌표를 p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문제가 조금 기니까 좀 체크를 해가면서 할게요. y는 hx, 얘가요 y는 fx, 얘랑 접하는 점의 좌표를 p라고 한대요. 자, 그럼 그때 지금 얘가 무슨 말이냐면 1차 함수랑 2차 함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려주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직선 그래프랑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 접하는 x좌표점의 점이 p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y는 hx랑 y는 fx가 접하는데 그때 점의 x좌표를 p, 즉 접점이 p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y는 hx랑 또 y는 gx랑 접한대요. 그때 접점이 (3p)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접점을 가진다라는 거는 결국 얘는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그럼 이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가조건에서 fx의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p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그때 y 값은 플러스 h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4니까 그때 접점이 3p니까요. 4 x-3p의 전체 제곱 플러스 hx, 이렇게 fx와 gx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방정식, 조건에서 fx는 gx 서로 같대요. 자, 그때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그럼 결국 이 조건에서 fx에서 gx를 뺀 거는 결국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한번 빼볼게요. fx에서 gx를 뺀 게, 자, 요거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얘랑 이 hx와 이 hx는 어차피 뺐을 때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6px 플러스 9p제곱. 자, 이렇게 일단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4px 그리고 마이너스 35p제곱, 얘가 0이다. 즉 3x제곱 마이너스 4px 플러스 35 p제곱이 0이면, 자,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3x랑 7p 그리고 x랑 5p 마이너스 플러스 가져가야 되겠죠. 즉 3x 플러스 7p 그리고 x-5p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결국은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알파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7p가 될 거고요. 그리고 베타 값을 5p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때 문제에서 p분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찾는 거니까요. 알파 마이너스 3분의 7p 베타 5p 그리고 베타가 5p 둘이 더한 값의 절대값이니까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p분의 3분의 8p니까 답은 3p분의 8p여서 3분의 8의 값을 가지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서술형 문제고요.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고 그때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얘는 서술형이긴 하지만 정말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먼저 얘부터 식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얘는 2x제곱에 마이너스 7xy
플러스 3y 제곱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x-3y와 2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2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x는 3y다. 자, 그리고 두 번째, EX가 Y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제가 1번식, 2번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때 요 식에다가 1번과 2번을 각각 한번 대입해봐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X가 3Y니까 여기 X 자리에 3Y를 넣어주게 되면 9Y 제곱 그리고 x에 3y 넣어주면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21 마이너스 y 제곱이라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 좌변을 이항시키면 7y 제곱은 21. 따라서 y 제곱이 3이니까 y는 풀마 루트 3이겠죠. y가 풀마 루트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때 x값은 풀마 3루트 3이 되겠죠. 요게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x값과 y값 구한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x는 y야. 그러면 y 자리에 2x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y 자리에 2x 넣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3x 제곱이 21, 즉 x 제곱은 7.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7이로 구할 수 있고요. 그때 y값은 풀마 2루트 7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x값과 y값 이렇게 찾았는데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럼 각각 x가 3루트 3일 때 y가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3루트 3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때 각각 빼가지고 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얘랑 얘를 먼저 빼면은 2루트 3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빼면은 마이너스 2루트 3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얘 빼면은 마이너스 루트 7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루트 7 하나 이렇게 또 나오겠죠. 자, 그때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형 2번 19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는 과정과 답을 쓰세요. 자, 가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f-1이 f3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3,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3일 때 그때 y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얘가 되겠죠? 그쵸?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때 요때 축의 방정식 x는 1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가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2차식, fx의 2차식을 하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얘가 아래로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는 아직 모르니까 a에 x-1에
제곱 그리고 플러스 b라고 둘게요. 가 조건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fx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지금 나 조건에서는 뭘 뜻하는 거냐면 f-1이 f2의 절대값을 더했을 때 얘가 0이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두 가지로 그려줄게요. 일단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을 해줄게요. a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축은 x는 1이겠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먼저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f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f 마이너스 1일 때,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럼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한 이쯤이 되겠죠? 요쯤. 그러면 요 좌표점을 우리가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f가 2일 때, 즉 x가 2일 때는 한 이쯤 되겠죠? 요쯤? 자, 그럼 이 점이 2, f2가 된다. 자,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f-1이 한 이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요. f2의 거리가 한 요 정도의 거리를 가지는데 지금 얘와 얘가 더해졌을 때 0이 될까요? 얘는 0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a는 0보다 큰 값이 아니란 얘기고, 그럼 얘가 만족할 텐데 얘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x가 1이 추계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뭐 이쯤이 되겠죠. 자, 그리고 2일 때는 뭐 이쯤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f-1 값이 요 길이를 가질 거고요. f2 값은 결국 요 길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때 얘와 얘가 서로 같아야지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나 조건이 성립하려면 a는 0보다 작아야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a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자, 그럼 이제 다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다조건에서 일단은 그럼 나조건에서 얘가 성립하는 걸 알았으니까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과 2를 각각 대입해서 더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a 플러스 b. 자, 그리고 2가 들어갔을 때는 a 플러스 b. 즉 5a 플러스 2b가 0이다 라는 것씩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조건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일 때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래요. 자, 그러면 fx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당연히 최소값 마이너스 13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때 추계방정식의 x는 1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요 식에다가 f2 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값 배워야죠. 마이너스 2 값 넣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9a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13이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9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3이라는 식 하나랑 5a 플러스 2b가 0이라는 식 두 개, 총 두 개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a와 b 값 찾을 수 있겠죠. 자,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3이니까 이 b 자리에 그걸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8a에 5a니까 마이너스 13a가 되겠고요.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6이니까 플러스 26. 즉 a는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5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라는 요 식은 a가 마이너스 2고 b가 5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5.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f5 값이기 때문에 x자리에 5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5 대입하면 4, 16, 그럼 마이너스 32에 플러스 5 해주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